카네기 리더십에 이어서 성과평가 미팅의 기술 12장에 인간관계는 기반의 동기부여 이론의 전환점을 가져온 유명한 실험이 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튼 메이어와 경제학자 레슬리 버거에 의해서 1924년부터 수년간 수행된 호손 공장 실험이다.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호손 공장은 각종 전기 장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대상으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생산성이 올라가는지 관찰하는 실험을 했다. 이 실험은 공장의 조명 밝기와 생산성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시작했다. 공장의 조명 밝을수록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고 어두울수록 떠들질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조명 밝기를 조정하면서 생산성을 측정한 것이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조명을 밝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졌다. 그런데 조명을 어둡게 했을 때도 여전히 생산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보인 것이다. 이후에는 계전기 조립 실험, 배전기 건선 작업 실험들을 거치면서 작업시간, 휴식시간, 간식시간, 임금 조정 등이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실험은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실험을 위해서 만들어낸 환경적인 변수와 생산성 향상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실험자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실험 대상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입되는 조건에 상관없이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실험의 실패 때문에 호선 효과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용어는 실험이 실시된 수십 년 후인 1958년에 헨리 렌즈베르그라는 사회학자가 처음 사용했는데, 다름 아니라 호선 공장의 노동자들은 다른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실험 대상으로서 사람들에게 관찰과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을 때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생산성이 오르는 것을 호선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은 오늘날 관리자에게 교훈이 된다. 담당자가 일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이것이 담당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동기부여와 인게이지먼트 이론과도 접점이 있다. 성과평가 및 관리 시스템은 담당자에게 관심과 주목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다. 관심과 주목을 받는다는 느낌이 사람을 움직인다. 우리는 영업 담당자의 모든 활동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네요. 결과 왜 성과평가 미팅을 하는가? 코칭을 하는 이유는 영업 관리자는 영업 담당자의 성과를 리뷰하고 이에 대한 코칭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공식적으로 분기 또는 반기 1회 성과평가 미팅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영업관리자의 판단에 따라서 비공식적인 또 상시적인 성과평가 미팅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과평가 미팅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을까? 실제가 영업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진행할 때 가끔 얻는 것이 있다. 성과평가 미팅을 하면 성과가 올라갑니까? 성과평가 미팅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외로 많은 영업 담당자들이 성과평가 미팅이 실제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인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과평가 미팅이 평가 등급을 조율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직원들의 58%는 이러한 성과평가가 실제 성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성과평가 미팅 때문에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답변한 직원도 상당수가 있다. 성과가 높은 직원은 자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성과가 부족한 직원은 자신을 항변하느라고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성과를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미팅을 하는 목적은 당연히 성과를 더 높여보자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은 성과평가 미팅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영업 조직에서는 성과가 존재하고 이 성과에 대하여 영업관리자는 담당자에게 코칭과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과평가 미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과 변화 사이클은 성과 변화 미팅을 통한 코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제 사람들의 성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1단계는 태도이다. 태도는 어떤 성과를 높이는 것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가? 내가 결과를 원하는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가? 나는 3가지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미팅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영업관리자의 요구에 과연 모든 사람이 동의할지 100% 확신할 수 있을까? 성과, 태도, 스킬, 지식의 덫은 영업관리자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도 담당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필요성은 이유가 분명할 때 갖춰진다. 그리고 결과를 원하는 것은 욕구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설사 필요성에 동의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보다도 그 성취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느낄 때 형성된다. 필요성과 욕구가 충분적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역시 태도가 갖춰지지 않는다. 바로 자신감의 문제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무용지물이다. 마음가짐과 실천, 의지 사이의 간극을 통해 우리는 동기부여 갭이라고 부른다. 이 동기부여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이유, 욕구를 이해한 이익,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하겠다는 의지를 불어넣어야 한다. 올바른 코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태도의 구성 요소를 잘 들여다보고 영업 담당자가 특정 성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 성과의 이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그의 태도를 확인해야 한다. 태도가 갖춰져 있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2단계는 지식이다. 열의가 있어도 방법을 모르면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핵심 지식과 원칙, 그리고 올바른 개념과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태도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바로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다. 3단계는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스킬로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콜드콜에 대해서 필요성과 의지를 다지고 콜드콜 스크립트를 읽어보았다고 해서 바로 미팅이 잡히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시행착오와 연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원포인트 코칭이 뒤따를 때에 비로소 다음 단계인 성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 스킬이 4단계인 지속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코칭과 피드백,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책임성 부여, 적절한 평가, 그리고 진전에 대한 인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로 인한 성과가 확인되면 이것은 더 나은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과 변화 사이클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상의 성과 변화 사이클을 잘 이해한다면 영업 담당자가 이 사이클의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멈춰 있는 것인지 진단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코칭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 페이브 미팅 진행법은 실제로 성과평가 면담 시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해보자. 성과평가 미팅의 프레임은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리뷰이다. 말 그대로 목표를 다시 바라보는 단계이다. 정식 성과평가 미팅은 영업 마감 기한에 따라서 그 횟수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연 1회를 기본으로 하고 분기나 반기 1회씩 중간 점검 차원에서 추가로 실시한다. 영업 사이클이 짧은 조직은 월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리뷰 단계는 해당 기간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영업관리자와 담당자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은 성과를 리뷰할 때의 목표에 대한 재언급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버리고 결과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단지 결과론적인 대화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뷰 단계를 꼭 거쳐야 한다. 특히 리뷰 단계에서는 직무성과 기술서를 함께 보면서 대화 하는 것을 추천한다. 페이브 모델은 페이브가 이거 레이브.
이번 기간에 설정했던 목표가 뭔가? 왜 중요하냐? 목표 동기부여됐나? 현재까지 잘 진행 무엇인가? 앤서 무엇이 부분이 잘 진행된 이유는 노력해야 할 점은 평기 기간에 이뤄야 할 것은 달성하는 것은 어떤 영향 또 목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당신의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 출처 직무성과 기술서에 적혀있는 핵심성과 영역과 성과 표준을 다시 보면서 이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왜 이런 목표를 세웠는지 다시 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목표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할 수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기간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리뷰를 충분히 했다면 다음 단계는 분석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해온 과정을 돌아보는 것이다.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짚어보는 것이다. 현재의 성적은 목표 대비 어떠한 수준인지 그 과정에서 내가 수행한 프로젝트는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그 중에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단순히 결과만 좋다고 다 잘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쁘다고 다 잘못한 것도 아니다. 과정에서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공과 과를 잘 따질 때에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고 개선책도 마련할 수가 있다. 영업 성과관리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록이 기억보다도 우선한다고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성과 달성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함께 보면서 대화를 나눌 때 보다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 다음은 비전이다. 다음 단계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성과평가 면담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다. 다음 기간의 목표를 어떻게 세분화해서 잡을 것인지 이번 기간에 부족했던 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지 성과에 대한 수치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가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소통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성과 변화 사이클에서 살펴보았던 필요성, 욕구, 자신감 등의 태도 부분이 이 비전 단계의 대화에서 잘 점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격려이다. 성과 평가 면담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수고했어요. 앞으로 더 잘합시다. 수고. 이런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담당자가 이런 결과와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했다면 제대로 된 격려를 해줄 수가 있다. 그의 장점과 자질을 언급하고 그것이 어떤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격려가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목표에 대한 재검토 리뷰, 공과 과에 대한 분석, 애널라이즈, 다음 단계의 비전 제시, 마지막으로 격려하기,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성과평가 면담을 이끌어 간다면 보다 생산적인 미팅을 진행할 수가 있다. 레이브는 리뷰, 재검토, 리뷰, 애널라이즈, A는 애널라이즈 분석, 다음에 비전 제시, V, 당연히 비전 제시, 인커리지, 격려하기, 레이브, 대화법, 예시는 모든 코칭 대화가 그렇듯이 성과평가 미팅에서도 질문이 중요하다.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대화 리드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코칭 대화가 아닌 지루한 잔소리일 뿐이다. 그 누구도 관리자의 일방적인 설교나 잔소리를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거나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는다. 다음의 질문 예시를 참고해서 성과평가 미팅을 위한 질문 목록을 만들어보라. 더 생산적인 미팅이 가능할 것이다. 목표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질문은 이번 기간에 설정해둔 목표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목표에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왜 그런가? 또 왜 그렇지 않은가? 핵심 성과 영역 중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중요한 목표였다고 생각하는가? 분석을 위한 질문.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 부분이 잘 진행된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점이 뭔가? 비전, 제시를 위한 질문. 다음 평가 기간까지 이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목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뭔가? 격려, 인커리지먼트. 당신의 장점은 A이다. 그래서 B라는 행동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C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격려.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질문들을 예시로 삼아서 적절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이다. 그렇게 한다면 더 원활한 성과평가 면담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리뷰, 애널라이즈, 비전, 인커리먼트, 레이브의 앞 글자를 따서 레이브다라는 단어가 된다. 그래서 이 단어를 레이브 미팅 진행법이라고 부른다. 영어 레이브에는 흥이 나서 날뛴다 라는 뜻이 있다. 클럽 같은 곳에서 음악에 맞춰서 흥겹게 뛰면서 소리치는 것을 레이브라고 한다. 제대로 된 성과평가 미팅은 영업 담당자들에게 신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길을 살리고 흥을 불어넣는 영업관리자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성적인 리더성이 아니겠는가? 성과평가와 관리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일련의 과정이다. 성과평가 미팅을 제대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성과 관리는 매일매일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레이브 미팅을 잘한다고 해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벤트보다는 영업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영업은 개척자 정신을 필요로 한다. 주어진 것에 안주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중력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듯이 인간의 나태한 수성은 영업활동을 정체시킨다. 행동이 멈추는 순간 영업 성과는 그 자리에서 정지한다. 데일 카네기가 말한다. 습관은 지식보다 강하다. 행동은 말보다도 소리가 크다. 끊임없이 행동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과정이다. 과정을 통해서 습관화되고 습관이 체질화가 된다. 이 말이죠. 13장 조직을 동기를 부여하는 법은 맹자가 양나라의 해왕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일화는 유명한 고사이다. 해왕은 천초 시대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진나라에서 갈려져 나온 양나라의 왕이다. 당시 맹자와 같은 제자 백가들은 국가를 방문할 때 혼자서 움직이지 않았다. 많은 제자가 함께 뒤따랐다. 사마천의 사기에도 많은 수레가 맹자의 뒤를 따랐다. 라고 묘사된 것을 보면은 적어도 일단의 행렬이 맹자의 뒤를 따라서 해왕의 궁을 방문하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다. 해왕은 후한 예물을 갖추고 공식적으로 맹자를 초청하였고 맹자가 이에 응하여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유명한 현자가 자국의 왕을 무리를 이끌고 방문하게 되면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들을 것이고 무리를 지어서 저작거리로 구경으로 나왔을 것이다. 오늘날 대통령이 교황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대담을 나누는 장면을 상상하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언론도 주목하고 국민도 삼삼오오 모여 교황이 대통령을 만나서 나눈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나눌 것이다. 그런 만남 이후에 나오는 왕의 말은 매우 중요하다. 그저 우연히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나누는 담소가 아닌 것이다. 맹자를 만난 양해왕의 첫마디는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방안은 뭡니까? 라고 했다. 이 질문에 대한 맹자의 대답이 아주 유명하다. 왕은 하필 이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할 것은 오로지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은 이를 물었고 맹자는 인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이익, 결과 실리이다. 이는 가치와 내면적인 자질에 해당한다. 중전 미팅에서 맹자가 해왕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그토록 인을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맹자 역시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일관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할 만큼 단순한 이상주의자나 도덕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현실적인 정치 경제학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보다도 인을 우선한 것이다. 오늘의 동기부여 이론을 논할 때도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가르침이다. 영업에 적용해서 해석해 보자면 이는 매출이나 성과에 이는 성품과 가치에 해당한다. 이는 물질적인 보상, 이는 비물질적인 보상이다. 많은 리더가 이익을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보상한다.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성품과 내면적인 자질을 발견해서 언급하는 리더는 많지가 않다. 한 사람의 본질적인 강점은 성품에 관한 것이며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은 진정한 인정의 힘을 경험하게 한다. 이것은 동기부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며 영업관리자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관점이다.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성과 측정과 물질적인 보상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보다도 앞서 내면적인 자질과 존재 가치, 물질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에 집중해 보라. 진정한 동기부여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군요.